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차시고요.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닮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일단 수학에서는 이 닮았다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그것부터 이제 볼게요. 총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닮음과 닮은 도형.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사진 2는 사진 1을 2배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진 1과 사진 2의 같은 점을 한번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같죠? 모양이 같죠? 모양이 같습니다. 사진 1과 사진 2 생겨있는 모양, 이런 생김새는 같는데 다른 점을 말해보자 라고 말해보면 크기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거는 어떻게 이제 커버할 수 있나? 사진 1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각각 2배로 확대하면 사진 2와 합동이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진 1은 가로가 4고요. 세로가 3이네요. 그리고 사진 2는 가로가 8이고 세로가 6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거 뭐지 2배로 이렇게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 사진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합동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와 같이 일단은 수학에서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그 두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은 처음 도형과 닮은 도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요렇게 이제 만약에 두 개가 만약에 닮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 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요렇게 하면 겹쳐지면 그죠? 이거 두 개는 닮았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안 겹쳐지니까 두 개가 이제 다르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뭐 요렇게 이제 놓으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원래 두 도형이 요렇게 이제 되어 있었다라고 이 두 도형이 이것과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다. 요 크기는 다르죠. 근데 이제 모양이 똑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요렇게 이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축소를 해보니까 축소를 해보면 이제 뭐가 성립한다는 겁니까?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면 이게 겹쳐진다 라는 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하면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 두 도형은 겹쳐진다는 게 요렇게 이제 보여주면 수학에서는 이 원래 있던 두 도형, 원래 있던 도형과 이제 그거는 두 개 사이는 이제 서로 닮았다 라는 관계를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한대요.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DEF는 삼각형 ABC를 2배로 확대한 것이므로 두 삼각형 ABC와 DEF는 닮은 도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과 이거는 이제 서로 닮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확대하면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설명 닮음이 뭔지 알겠죠? 이때 닮은 두 삼각형 ABC와 DEF에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같냐? 꼭지점 A와 꼭지점 D를 대응시킨 꼭지점. 그죠? 그리고 변 AB와 변 DE를 대응하는 변. 그리고 이제 각 A와 각 D를 대응하는 각. 요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대응하는 꼭지점,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 해가지고 여기 A, D 이것끼리 서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이라고 하면 요 각과 요 각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이제 AC 변이랑 DF 변이랑 또 대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요. 두 삼각형 ABC와 DEF가 닮은 도형일 때 기호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S라고 이제 합니다. 저도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요거 S를 옆으로 눕힌 요 도형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 가지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닮았다. similarity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설명을 살펴보면 기호 요거는 이제 라틴어 이제 시밀리스 그리고 영어인데 시밀라리티라고 하나? 자, 미안합니다. 영어만 나오면 미안하네. 자, 어쨌든 이것의 첫 글자 S를 변형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닮은 도형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한다? 한 도형을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축소를 해서 다른 도형과 이게 합동이 되면 그러면 그 두 도형은 이제 서로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인 것끼리는 어떻다? 닮았죠. 확대나 축소를 하지 않아도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합동인 두 도형끼리는 닮았다. 합동인 두 도형끼리는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닮음이라고 해서 합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펴보면 문제 1. 다음에서 두 도형이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두 개 있다라고 하면 뭐 요렇게 이등변일 수 있고 아니면 요렇게 이등변일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등변일 수 있고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을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를 한다 해도 다른 것과 겹쳐지지 않습니다. 합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고요. 두 정사각형은 어때요? 합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 원도 이제 뭐다? 닮았죠. 합동이 아니라 두 정사각형, 두 원. 이거 이제 닮았고요. 두 부채꼴, 요것도 이제 살펴보면 이 부채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채꼴이랑 또 이제 서로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동이 아니니까 닮았지 않다. 닮았지 않고요. 두 직사각형도 이런 직사각형이 있지만 또 요런 정사각형 같은 직사각형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립을 하지 않고 두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요런 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네요. 이거 말고 한 요 정도 요렇게 이제 놓으면 이거는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더라도 이제 합동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요 경우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닮은 도형을 찾아 기호 S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A, B, C랑 P, Q, O 요거는 닮았을 것 같아요. 그죠? 살펴보면 여기 이제 뭐지 가로 1, 세로 1 요만큼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 2, 세로 4 그러면 요렇게 이제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형 A, B, C 이거랑 삼각형 P, Q, O 대응이 되나? A, B, C, P, O, Q, P 해야 이제 꼭 지점끼리 대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O, Q, P 이거는 이제 닮았고요. 왜 이리 야비하게 써졌지? 자, 미안합니다. 자, 닮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요 두 개 도형도 닮았네요. 그래서 이제 사각형 DEFG DEFG 이거랑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 게 뭐지? 대응하는 꼭 지점이 M, L, K, N 요렇게 이제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 HIJ 요 삼각형과 요거 두 개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 STR 요렇게 이제 되면 이게 이제 합동이 되죠. 합동이 된다는 말은 뭐죠? 이거를 회전시키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두 개가 이제 꼭 맞게 겹쳐지게 되면은 두 개 합동이라 하는데 닮았다는 말은 확대나 축소를 해가지고 합동이 미안합니다. 닮음이 확대 아니면 축소를 해서 뭐가 되는 합동이 되는 그 두 개 도형을 닮았다고 하고요. 두 도형이 만약에 합동이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거는 평행이동하거나
아니면 회전이동 하거나 아니면 대칭이동 했을 때 두 도형이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 이게 이제 합동인 두 도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이거 확대 축소해도 안 겹쳐지는데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합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회전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요거 뭐지 선에 대해서 대칭 아니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합동인 거예요. 1학년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닮음과 닮은 도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닮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그죠? 한 도형을 자, 색깔 좀 다르게 해갖고 해볼게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그 두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은 닮음 도형이다 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떠올려 보면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될 때 두 도형이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 같은 걸 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 여기서 두 도형 빼도 되겠네. 어쨌든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우리는 서로 합동이다, 합동인 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닮음 도형은 이제 시밀리스 아니면은 시밀라리티, 어쨌든 요 도형의 이제 S, 그의 맨 앞에 글자 S를 이제 변형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우리는 닮았다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도형이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은 정사각형 아니면 두원 아니면은 두 정삼각형 이런 게 있겠죠. 정삼각형이나 아니면 정사각형이나 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DEF는 삼각형 ABC를 두 배로 확대해서 그린 것이다. 세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닮았으니까 제일 확인하기 쉬운 BC랑 EF 요걸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BC는 4칸이고요. 그 다음에 EF는 8칸입니다. 그러면 길이의 B는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대 2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를 각각 비교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제 요렇게 요 삼각형만 요렇게 이제 떼와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 떼와서 봐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만큼 이제 떼와서 이렇게 보면 이 각들이 세 개의 각이 다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각각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생각톡에서 살펴보면은 이 두 개의 각은 일단 닮았어요. 이 두 도형은 닮았는데 두 삼각형에서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전부 다 1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다 일정하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닮아 있는 이제 ABC 대 DEF 모든 변의 길이의 비는 1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두 삼각형에서 세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를 각각 비교하면 각각 대응하는 것끼리 다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닮은 걸 이제 포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겹쳐지진 않지만 이제 확대를 하면 합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네요. 확인해 봅시다.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1.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변 길이는 이제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고요. 두 번째,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 도형에서 닮았다라고 하면 두 도형의 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그런데 변의 길이의 비는
모두가 일정하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인 두 도형은 닮은 비가 1대1인 닮은 도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합동이면 닮았는데 닮은 도형은 무조건 합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한다. 왜? 닮았으면은 이제 각은 똑같은데 길이는 다르잖아요. 다른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뭘 이용한다? 닮은 비를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다? 닮은 비를 이용해가지고 닮은 두 도형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닮은 비가 어떻다? 요 두 도형끼리 이제 닮은 비가, 비는 이제 1대 2이다. 요렇게 이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삼각형 ABC와 이제 삼각형 DEF는 닮은 비가 이제 1대 2다.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어순이 좀 달랐네요. 그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비는 1대 2이다. 요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부분을 보면 두 원은 항상 닮은 도형이고요. 닮은 비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주가 뭐에 비례해요? 반지름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2파이 r로서 이제 원주가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파이 r이고 여기에서는 2파이 r 프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비는 2파이 r 대 2파이 r 프라임인데, 근데 이제 2파이만큼은 똑같으니까 이제 닮은 비는 r 대 r 프라임이다.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건 크기밖에 없습니다. 닮은 도형에서 다른 건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크기에 대응하는 그 변의 길이의 비예요. 넓이의 비가 아니라 변의 길이의 비, 이것을 우리는 닮은 비다라고 합니다. 넓이의 비 아니에요. 그리고 각 길이는 이제 항상 같기 때문에 비가 어떻게 바뀌고 하지는 않아요. 각 길이는. 알겠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여기 표시해 놓겠습니다. 변의 길이의 b, 이것을 우리가 닮은 b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b가 이제 어떻게 성립하지 않아요. 자, 예제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가 닮았습니다. 두 개가 이제 닮아 있다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닮은 비를 구해봐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했죠? 변 길이의 b가 닮은 비라 했죠. 그래서 15대 9, 이게 이제 닮은 비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3으로 각각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 5, 여기 3이 되어서 5대 3이 닮은 비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하죠. CD의 길이는 이건데, 대응하는 이제 변이 요 GH랑 대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9였을 때, 미안합니다. 자, 그 CD의 길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X라고 두면, 이제 길이의 B가 X 대 6은 5 대 3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제 뭐다?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6, 5, 30. 그러면은 X라면은 3X는 30이다. 요런 이제 관계식이 세워져서 X는 얼마다? 10이다. 라는 10cm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F의 크기라고 했죠. 각 F는 요 각인데, 이제 이 각이랑 여기 이제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75도랑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 각 F의 크기는 일정하다. 닮은 도형끼리는 각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각 F는 75도다. 요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3번도 여러분들 똑같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이제 잠깐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다 풀 수 있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입체 도형은 이제 뭡니까? 요 이제 평면들이 이제 뭐예요? 입체에서 만나가지고 요렇게 이제 뭐가 생기죠? 모서리가 생기고 꼭지점이 생기고
면이 생기는 이제 요 도형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하죠. 즉 이제 평면 도형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그러니까 입체에서 이렇게 모아서 구성하는 게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마찬가지로 한 입체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입체 도형의 모양과 같을 때, 모양과 크기가 전부 다 같을 때, 모양은 우리가 이제 뭐지 확대나 축소나 했을 때 이제 똑같았을 텐데, 그죠? 그런데 확대 또는 축소하면 크기까지 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두 입체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입체 도형은 닮은 도형이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직육면체 나는 직육면체 가의 각 모서리의 길이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차이 나는 게 뭐겠다? 모서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겠구나 라는 거죠. 따라서 두 직육면체 가와 나는 닮은 도형이고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는 1대2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요 모서리 길이의 비로 이제 닮은 비를 나중에 결정을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닮은 비가 됩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닮은 두 입체 도형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닮은 두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길이의 비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면은 그 길이는 닮은 도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대응하는 면,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되죠? 입체 도형에서는 이제 평면 도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대응하는 면, 이거는 평면 도형인데 그것끼리는 서로 닮았다. 평면 도형에서 닮았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닮은 두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이것을 우리는 닮은 비라고 이야기를 아까 전에 한다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두 직육면체 가와 나에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가 1대2였으니까 두 직육면체의 닮은 비는 1대2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 두 삼각기둥은 닮음 도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면 ABC에 대응하는 면이 A', B', C'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입체 도형에서 닮은 도형은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았다. 그래서 대응하는 면에서 뭘 확인해주면 모서리의 길이만 확인해주면은 뭐가 된다는 거죠? 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게 되겠죠. 뭐 대응하는 이 모서리끼리 이렇게 이제 비교해주면 그게 이제 입체 도형의 닮은 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 비는 어떻게 된다? 대응하는 것끼리 이제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제 여기가 9x 그리고 6이랑 8이랑 대응되고 3이랑 x 이 9는 미안합니다. 9는 y랑 대응되네요. 9는 y랑 대응이 되고 3은 x랑 대응이 되고 6은 8이랑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삼각기둥이라 했지만 이제 여기 이제 뭐다 A가 돼 있고 A 프라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하는 가였고 뒤에서 말하는 나라고 생각해서 가 대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가나 이제 도형에 대해서 가나 도형에 대하여 이제 닮은 비는 이제 6대 8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더 이제 그 약분을 시켜서 이제 나타내 주면 3대 4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굳이 가나 이렇게 이제 하냐 하면 도형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비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이 도형이 먼저 나왔다. 이 도형이 가라고 이 도형이 이제 나라고 하자. 그러면 닮은 비는 4대 3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도형 순서에 따라서 B는 이렇게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3대 4라고 했기 때문에 X 대 Y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이제 어떻게 되죠? 앞에 거 도형 대 뒤에 도형 이 비율이 3대 4라 했으니까 종이 쳐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X 대 Y 길이의 B는 이제 3대 X가 3대 4였고요.
그리고 앞에 거 9대 y는 3대 4라는 비율이 이렇게 이제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x는 4가 되고요. 요것 때문에 y는 얼마가 돼야 되죠? 요렇게가 이제 곱하기 3을 하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4에서도 곱하기 3을 해주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y는 12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과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합동인 두 도형의 닮은 비, 태민이네요. 합동인 두 도형의 닮은 비는 항상 1대1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태민이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죠? 합동인 두 도형의 닮은 비가 1대1인 닮은 도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합동인 것은 1대1인 닮은 비가 1대1인 닮은 도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태민이 말은 맞고요. 그 다음에 아영이는 닮은 비가 1대2인 두 평면 도형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의 비는 1대2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서 확인해 봐도 알겠지만 이제 평면 도형에서 각의 크기는 항상 이제 일정해야 된다 했거든요. 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그래서 이제 각의 크기는 전부 다 같아야 닮음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삼각형 이게 두 개 닮았어요. 그죠? 이게 두 개 닮았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세 내각의 합 이거는 이제 180도인데 그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1대 2였다고 한다 해서 이게 세 내각의 합이 360도가 됩니까? 이건 이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아영이 말은 틀렸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닮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